Recording in progress. 여기 지금 논증하는 거, 논설문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 나오는 거거든. 독서 지문. 그거 내용 전체적으로 잘 읽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풀 문제들로 우리 들어가는데,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소통이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것들이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함께 어우러진 사회에서 살고 있다.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있지만 때로는 가치관이 달라서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저 소리 어떡하지? 이때 논리적으로 생각을 펼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자, 가치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럴 때 논리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단원에서는 글에 사용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논증을 재구성하며 읽는 능력을 키운다. 또 논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를 고려하여 사회 쟁점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한대요. 수행평가에서는 진행할지는 모르겠고. 됐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논증이라는 건 자기가 주장하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논증이야. 자, 논증의 요소는 주장, 이유나 근거.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로 들어오겠지. 근거는, 자, 이유는 주장은 뭐뭐 해야 한다.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나고, 근거는 사실, 어떤 통계적인 자료나 통계나 어떤 사례, 추론 빼자 등으로. 반박은 뭐야?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이 반박. 다시 반론이 반대하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반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증하는 글을 쓸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A라고 주장만 계속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A라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일일이 다 되는 거지.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A 해야 돼. 그 근거는 이런 게 있어. 이것에 대해 B라고 주장하는 애가 있어. 이 B라는 주장이 반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시 A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론에 대한 반박이라고 얘기해. 논증하는 글을 쓸 땐 자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쓰면 약간 설득력이 떨어져. 내 견해랑 반대되는 견해를 한번 끌고 와서 그 견해를 한번 소개해주고, 하지만 사실 내 의견에 반대되는 B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재차 반박해주면 내 A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지. 그게 이런 것들이야. 반론에 대한 반박. 자, 논증을 평가, 주장의 타당성, 주장이 타당한가, 올바른가, 토론,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은 건데, 간밤에 꽃잎들이 모두 떨어진 것을 보니 사실적 정보죠. 눈앞에 떨어진. 그러니 간밤에 비가 내린 것이 틀림없어 라는 것은 근거를 토대로 주장을 제시했다. 요게 주장. 간밤에 비가 내린 게 틀림없다. 주장. 그 근거 뭐뭐한 것을 보니. 자, 꽃밭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가 근거. 자, 그 다음
하지만 똑같은 사실인데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로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돼서 원인이 되고요. 꽃밭의 꽃잎들이 모두 떨어졌다. 요건 인과적인 설명인데 이런 인과적 설명은 논증이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과적 설명은 논증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논증에는 뭐뭐 있다? 주장, 이유, 근거. 그 주장을 반대하는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논증은 사회적인 논쟁거리, 쟁점에 대해서 정교한 생각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봐. 자, 논증과 인과적 설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인과적 설명은 말 그대로 설명일 뿐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자,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 그래서 지역성을 강화한다 혹은 강화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는 애가 만약에 있으면 반론을 제시하고 반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주장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할 겁니다. 이 글은 잠깐 보죠. 갑시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돼요. 전 세계 인류가 손쉽게 왕래하고 소통하는 지구촌 시대. 자, 지구촌 시대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지구촌이란 단어 들어본 적이 있니? 촌은 원래 뭐예요? 마을이란 뜻이에요. 지구는 원래 마을의 범위를 로컬, 지방, 지역적인 부분적인 것을 벗어난 전 세계적인 것인데 그것이 이웃마을, 한 마을에 사는 것처럼 손쉽게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촌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지구촌 시대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를 얘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나라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과도 순식간에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대. 우리 곁에 다가온 지도 오래되었다.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지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 초연결 사회를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초연결 사회의 개념, 정보통신의 기술,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 거리적인 제약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거미줄처럼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 수집되고 공유되는 초연결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뭐뭐라는 것이라는 앞문장을 똑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술할 때 씁니다. 이해됐지? 초연결 사회란 뭐다? 초연결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제 초연결성을 꾸며주는 게 또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요. 자, 여기에서 사람과 사람만의 즉각적인 소통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이 되죠. 우리 사물 인터넷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그런 거 있나? 사물 자체에 통신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사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도 되지만 우리 버스 카드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태그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태그가 돼가지고 버스 카드가 바로 결제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부분들도 사물과 사물의 어떤 역할. 써가보죠. 자, 초연결성은
개인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요거하고 요것과 관련된 문제 풀고 줄 테니까. 근데 그 전에 지난번에 대화의 원리 수업 나갔었거든. 대화의 원리 문제 풀어봐야 돼. 거기도 거기 문 일단 여기 진도 일단 나가보자. 자, 초연결성은 개인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아까 제약이 사라졌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연결성을 높여주고 있다. 자, 초연결성의 특징. 자,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상호 연결성을 가진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초연결성은 지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물음에 대해 자, 요게 글쓴이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이 글은 끝납니다. 이 물음에 대해 초연결성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존의 연결성을 약하게 만들어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성을 약화하게 된다. 이 사람이 지역성의 개념을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꾸며주는 걸 얘기해주지? 지역성이란 무슨 뜻이에요?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소통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하는 게 지역성인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SNS가 좋아지고 지금도 보면 직접 와서 수업을 듣는 게 필요한 것인데 줌이라는 이런 정보통신의 기술 때문에 안 들어오고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죠. 이해됐니? 그럼 그게 과연 그럼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게 진정한 배움이냐?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게 진정한 우정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봅시다.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초연결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보고 지나친. 자, 그래서 요 주장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주장은 누구의 주장이에요? 초연결성이 기존의 연결성을 약하게 만들어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다. 이거는 글쓴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주장인 겁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나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주장은 초연결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 보고 지나치다. 관심을 두지 않고. 초연결 사회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가치가 제한된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다가 이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요게 바로 뭐다? 글쓴이의 주장. 초연결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 그 로컬 뭐라고 해야 돼? 지역성? 국한된 거? 세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보면 되게 놀라운 사실이 코로나 시기에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OTT가 되게 유행했잖아. OTT 유행하면서 되게 한국적인 문화가 완전 퍼졌다. 그 시대에. 이게 만약에 유튜브나 OTT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국토도 작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한국적인 게 되게 생각보다 쿨한 괜찮은
이런 것들로 각광받았었던 이유가 이런 초연결성 때문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 한번 이어가 봅시다. 자, 초연결성의 토대가 없다면 지리적 공간을 압축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성이 부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초연결성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연결망도 형성하지만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도 형성하기 때문이다. 자, 요것 때문에 이게 여기 설명이 원심적 작용, 구심적 작용이라고 하는데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내가 잡고 공을 빙글빙글 돌리면 그래서 좀만 작게 그릴까? 가운데에서 내가 끈을 잡고 매달린 공을 돌리면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어떻게 잘 그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긴데? 이게 공이 회전한 다음에 중심을 두고 내가 잡고 끈을 잡고 계속 돌린다면 돌면서 어떻게 돼? 이 공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튕겨 나가려고 하지만 그 튕겨 나가는 걸 내가 잡고 있잖아. 밖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나가려는 걸 원심력.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 그럼 여기에서 이 글쓴이가 말하는 건 초연결성이라는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지역성을 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자 예를 듭니다.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역의 문화, 축제, 음식점,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지역의 특색과 가치가 널리 공유되면 여기 예를 들으니까 구체적 사례예요. 이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지역의 특색과 가치가 널리 공유되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즐기고 그 경험을 다시 초연결망을 이용해 전파한다. 그래서 봐봐.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이게 바로 뭐예요? 구심적 작용이죠.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고 특정 지역의 문화를 보고 찾아오는 거지. 그러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널리 전파해. 요게 원심적 작용. 어. 즉 조용해졌다? 갑자기. 자 봅시다. 즉은 앞문장과 동일한 거. 고마워. 자, 초연결성이 지역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되게 많이 찾아오잖아. 왜? 초연결성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가 밖으로 퍼졌는데 그게 너무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그 킹덤인가? OTT? 네. 근데 갓이 조선시대 때 쓰는 모자 종류가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뭐라고?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막 저기 하기도 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삭 수가쓰다? 그것도 되게 오징어 게임 막 이런 것들 봐봐. 자 가봐. 강화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그래서 그것이 지역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그 근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뭐 얘네가 이런 주장을 했잖아. 다른 사람이 지역성을 약화할 거잖아. 아니야. 글쓴이는 이렇게 주장해. 그 주장에 대해서 이게 주장이야. 주장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역성이 부각될 거야. 밖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어들이기도 해. 이에 따라 그래서 기업들도 지역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성을 기업 이미지의 개선과 판촉 등에 활용하는 것을 늘리고 있다. 자, 사람들만 이곳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 또 언론에서도 자 이번엔 언론 작은 규모의 동네나 마을, 공동체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뉴스의 보도를 이전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자, 초연결성을 통해 사람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거. 더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사례입니다. 구체적 사례. 요게 근거가 되죠. 자, 주장이 아까 있었어. 주장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한 근거. 자, 이거 기억해줘. 주장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한 근거. 아까도야. 주장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한 근거. 어? 응? 자, 가볼게. 나중에 정리가 될 거야.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이거 당근마켓 얘기할 겁니다, 이거.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며 등장한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이전에 중고거래 어디서 했어요, 주로? 중고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이 대단히 번개장터나 그런 것들 높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세밀한 지역 단위로 운영. 자, 그래서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의 특징은 자, 세밀한 지역 단위 운영.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개인의 현 위치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성의 동단위보다 좁은 지역을 동네로 설정한다. 그리고 동네 이웃들과 중고 물품을 거래하면서 맛있는 떡볶이 가게가 어디인가에 자전거하는 곳이 어딘가에 등과 같이 동네 생활 정보를 묻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물음에 답하기도 하며 정서적 친밀감을 쌓아간다. 자, 이웃들과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아 소통하는 것은 고도화된 연결망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자, 그래서 이웃들과 이번엔 아까 뭐였지? 색칠을 했나? 아니었지? 지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여기로 이게 내용이 세세한 일상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두 번째 특징. 정서적 친밀감을 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세밀한 지역을 단위로 소속감, 친밀감, 애착심을 느끼며 한 동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한 동네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앞에 나왔던 어딨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그 이전에는 초연결성이 없었을 땐 그러지 못했는데 이것은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개념이라는 세밀한 단위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동네 생활권이 이퀄 동네 생활권, 하이퍼로컬, 좀 더 상위에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 포함한 초연결망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은 그 양과 범위가 광대하고 다양하다.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집된 해당 지역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자, 해당 지역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정보 제공. 이게 세 번째 특징. 양과 범위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다른 온라인 쇼핑 플랫폼보다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예를 들어 사례입니다. 예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이 사람의 소비를 예측하고 필요한 물품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준다.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관련 물품을 추천받은 해당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그 물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다른 반려인과 같은 관심사를 매개로 소통하면서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된다. 즉, 앞문장과 동일해. 맞춤형 정보의 제공. 이게 어쨌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인공지능 AI를 기반한 맞춤형 정보의 제공은 같은 동네에 속한 이용자들 간의 소통을 늘려 상호 연결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한편 네트워크 연결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주장이 반론입니다. 반론. 글쓴이가 지금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 반대 주장. 이 글쓴이는 뭐야? 초연결성의 지역성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 반론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까 서론 부분에서 나왔던 얘네랑 의견이 같은 애들이죠. 이 부분. 이해돼? 네. 응. 오케이.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끌어들인 이유는 왜 그래요? 자기의 주장을 더 이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거를 한번 반박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자기의 주장이 더 강화됩니다. 이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게 초연결성이지. 지역성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입장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익명에 기반을 둔 닉네임, 이 닉명의 반대말은 실명,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 요 그러나가 중요해. 이거 잘라볼까? 자, 얘네가 반론이고, 요 반론에 대해서 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관계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합니까? 반박. 요게 반박이에요. 반론에 대한 반박. 여기 그대로 나오네. 중요합니다. 왜? 근거를 대야지. 이유나 근거.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은 해당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고거래에 참여하고 지역 정보에 대해 발언할 수가 있어 이용자들이 소통에서 느끼는 효능감이 크다. 이용자들의 효능감이 크다. 효능감이 뭐죠? 아, 내가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 유용성을 체감하는 거죠.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 그래서 그 사람을 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줄 테니까 나를 뽑아. 그럼 해주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책이 실현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투표를 한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다시 또 투표하는 거죠. 선순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참여와 지역 정보에 대한 발언은 예를 들어 근거를 듭니다. 근거와 사례. 효능감이 크다는 게 근거고. 자,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과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뜻 나서서 모임을 제안해 만나고 당근에서 그런 데서 막 이상한 것까지도 거래하더라고. 그리고 공짜로도 그냥 나눔도 있지. 무료 나눔도 있고. 자, 집에서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한다. 때로는 뭐지? 청소 도와주실 분 이렇게 거기다 올리기도 하던데. 무섭던데 좀. 바퀴벌레 잡아주기. 또 눈이 오는 날에는 자신이 만든 눈사람 자랑하며 눈에 대한 감성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닌 거야. 여기 또 나눔이라 올려놓고 자랑을 올려놔요. 자, 구체적 사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지역 구성원들 간에 익명인 건 분명하지만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연결이 능동적으로 누적될수록 지역성은 사람들 일상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따뜻한 연결이 능동적으로 누적됨으로써 지역성이 더 강화된다.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성이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다. 결론. 초연결 사회에서 사방으로 뻗어 세계 곳곳에 닿아 있는 연결망은 역설적이게도 동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역성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동네 생활권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들이 공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얘기합니다. 플랫폼이. 사람들은 동네 생활권 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동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동료애, 자,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유대, 자, 개인적 유대에서 사회적 유대까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지역 문제들에 대해 지역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비단 단지 우리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야. 그에 따라 지역 기반의 컨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초연결 사회에서 지역이 지니는 가치를 잘 보여준다.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확장되고 세계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야? 지역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 자, 어렵지는 않죠. 저기 보죠. 글쓴이 입장. 글쓴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 지역성이 소멸될 것이다. 얘는 강화될 것이다. 그 반론에 대한 반박이 그냥 이거는 정리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무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말고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봅시다. 다른 부분. 나머지는 뒤에 학습 정리된 거, 학습 활동하는 거 좀 보죠. 자,
화재와 관련된 개념들 글에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초연결사의 초반에 있었고요. 꾸며주는 말들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초연결성, 지역성, 동네 생활권, 아주 세밀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지역성이죠. 세밀한 단위의 지역성.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초연결성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네트워크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물과 사물 사이의 네트워크도 초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잠깐 보죠. 초연결성의 특징.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상호 연결성을 높이고 특정한 곳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뭐라고? 끌어들이는 거야. 퍼지기도 하지만 초기 연결성 때문에. 자,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사례로 나왔는데요. 자, 세밀한 지역 단위로 운영이 되고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자, 맞춤형 정보가 제공이 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자, 그 정도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요. 자, 1문단에서 첫 단락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글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유, 근거, 이유, 근거. 이유와 근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거들은 뭘로 나타나요? 일종의 사례들로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저기요? 지겹게. 짜증나게. 뭐, 초연가세 토대가 없었다면 이랬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사례, 예를 들어 하면서 나온 게 근거. 이것도 이유도 봐봐. 초연결성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새로운 정체성. 그러면서 뭘 사례로 들어? 동네 기반 중고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 4문단에 또 근거가 그대로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서 마지막은 아니네. 5단락에서 반론이 나와 지역성이 약화될 거야. 익명성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 아니야. 반박하는 거 뭐야? 따뜻한 연결이 능동적으로 누적돼. 그래서 더 강화될 거야. 반론에 대한 반박. 자, 이 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문단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고 그 이후의 단락에서 이유와 근거들 그리고 아까 5단락에서 나왔던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요약 정리해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는 안 나와요. 그래? 응. 선생님이 거기는. 좋아, 여기는 안 하고. 거기서부터 140쪽이지? 150쪽까지, 140쪽까지 그냥 아예 안 들어가. 오케이, 알았어. 요 부분 지난 시간에 했던 대화의 원리랑 잠깐 쉬고 있어. 대화의 원리랑 요 부분에 문제 좀 줄게. 내가 잠깐 쉬는 시간. 네. 진짜 피곤한데. 아이 배고파. 쌤 혹시 먹을 거 있으신가요? 난 없는데. 주방에는 중불 어울리는 거 없다는 게 이게 몰라.
선생님, 응? 저희 아빠가 저한테 딱 하나 말한 게 있거든요. 뭐? 다른 과목 다 망해서 수학만 잘 말하고 응. 이제부터 수학만 할게요. 아빠 그러면은 그냥 기분 안 좋게 그냥 잘 봤어라고 하고 수학은 잘했네 그래도라고 하시고 있거든요. 응. 근데 수학만 하고 다른 과목 잘 모르겠어요. 너 이렇게 좀 모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你好，你叫什么名字？我叫王丽。 여기 안에 음료수 빠졌는데. 음료수 빠졌어? 그러는 건가? 안 돼. 음료수 때문에 끝난 거야. 아니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왜 소리 나잖아. 그렇네. 자, 우리 문제 풀어보자. 야, 얘가 일로와. 안녕히 계세요. 자, 프린트 2개 풀고 끝냅시다. 20분 안에 2개가 풀어질까요? 문제가 몇 문제 안 돼. 아니, 야, 너네 수학 수행 있어? 내일 하잖아. 내일 다 해. 그냥 같은 교시 같은 시간에 다. 진짜? 어. 나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몰라. I don't know. 아니, 씨, 알아서 설명을 해야지. 그럼 근데 수연이는 왜 안 들어와요? 수연이 왜? 그냥 아프대. 아파요? 아파서 거의 기절했대. 자, 갑시다. 진짜? 저도 언제 다시 걸려가지고 불불될지 몰라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냥 애들이 다 감기 바이러스부터 이누연 바이러스까지 그냥 다 퍼뜨리고 다녀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자, 갑시다. 여기 지금 줌 프린트에서 지금 한 부분 문제 풀고 대화의 원리 쪽 한번 풀어보죠.
문제 몇 문제 안 돼요. 같이 풉시다. 자, 여기 읽으면서 우리가 아까 파악했던 건 뭐가 주장이고 뭐가 이유고 뭐가 근거인지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원래.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네, 1번의 답은 너무 쉬워, 그지?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서 뭐가 틀렸어요? 화제에 대한 여러 입장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에 반박하는 입장도 물론 제시하긴 하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야, 이 3번도 비슷해 보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 새로운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두 견해를 절충하는 견해. 이건 아니야. 화제에 관한 주요 현상 속에 사례를 들어 현상이 유형이 뭐니? 유형? 유형이 뭐야? 이제 장별로 이제 이걸 종류별로 나눠야 되는데 종류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현상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번 문제 보죠. 초연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 본문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풀면 돼. 잠깐 답은 얘기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거 너무 쉽잖아요. 갑자기 사람을 모아요 왜? 안 되면 거기 봐도 돼. 네, 내일이 음악 수행 평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번 문제 답이 뭐겠어? 아니야. 왜요? 아, 너네 왜 그래? 자, 아까 읽었잖아. 초연결성을 봐봐. 아, 여기 봐 본문. 초연결성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열건망도 형성하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도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 와 오히려.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구심점이라고 얘기했잖아. 특정 지역으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 우리가 원심점의 작용을 한다고. 1번 적절해. 다른 것도 확인해봐. 그러니까 기억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본문을 확인하면서 풀어봐. 본문을 확인하면서. 2번 선지. 정보 수집의 측면에서 수집 범위의 측면. 여기를 찾아가 봐. 동네 생활권을 강화하는 연결망과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뭐야? 다르다의 뜻이랑 비슷하잖아. 정보 수집 측면이라는 정보 수집 범위의 측면 어디 있어요? 단어? 뜻? 동네 생활?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죠? 범위. 범위. 어디 차갑긴 했는데 음. 어디 찾았어? 그 뒤쪽에 있는 이웃들 아니요 그쪽 아니에요. 옆쪽으로 가요. 옆쪽에 저기 이웃들과 일상생활에 관한 이것도 여기? 네 거기 밑에 있어요. 그 계속 위로 쭉쭉 내려가. 자, 이렇게 읽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보 수집 범위의 측면에서 동네 생활권을 초연결성에 강화해야 안 해요? 강화합니다. 강화하는 연결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초연결성이 주죠. 이해됐니? 구별된 데가 틀렸어요. 초연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승혁아 좀 집중해. 자, 3번 선지도 잠깐 봐봐.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호 연결성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됨에 따라 나타난다.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고 공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여기 공유, 초연결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초연결성. 그지? 요 초연결 자 봐봐. 초연결 사회의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연결성의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연결성 또 뭐야? 상호 연결성을 높여줘. 그것에 대해 이 글쓴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애들이 누구야? 이런 주장. 반대되는 주장. 이거에 대해서 글쓴이는 이렇게 주장해. 그러면서 동네 생활권이라는 것 또한 강화해. 초연결성이. 그지? 그래서 2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3번 문제 답 얘기하지 말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풀어요? 기억과 달리는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해서 시간 드릴 테니까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기억은 지역성이 소멸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라면 니은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뭐뭐와 달리는 두 번째로 찾고 다른 걸 먼저 확인을 제대로 해봐. 좀 성심성의. 자, 3번에 답은 뭐죠? 2번. 네, 2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자, 4번 갑시다. A와 B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A가 뭐니? 여기 있네. 요거. 요게 바로 뭐야?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이유야. 요게 이유야. 여기 봐봐, 화면 봐봐. 얘가 뭐라고? 얘가 주장. 뒤에 나온 얘가 이유. 뭐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유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 뭐야? 근거. 알겠니? 예를 들어가 근거. 이것도 뭐야? 이것도 이유. 그 사례가 뭐야? 이게 동네 기반 중고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 이게 근거. 그거 구분해서 푸는 거야. 사업 문제 풀어봐. 4번의 1번 얘는 뭐죠? 이건 주장이라고 해. 근데 기억과 A와 B는 둘 다 뭐예요? A와 B는 뭐냐고?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1번 틀리죠. 그래서
자, 자 4번에 답은 5번입니다. 3번은 뭐가 문제죠? 얘가 뭐예요? 얘는 근거가 돼요. 4번 이것까진 맞습니다.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존재합니다.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글쎄가 주장을 지지하게 제시한 것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할 것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시다. 요거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외워서 푸는 것도 나중에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찾아보면서 확인합니다. 오케이. 근데 수능도 40문제인 거예요. 수능은 45문제 국어. 자 5번의 답은 뭐예요? 4번. 네,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뭐가 틀렸지? 네, 필수 요소가 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 이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 요거는 중요해. 요거는 봐봐. 자, 초연결성이 무엇을 필수 요소로 만든다? 지역성을 필수 요소로 만든다. 이지 뭐가 틀린 거야? 초연결성을 필수 요소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뭘요? 지역성을. 무엇이? 초연결성이 지역성이라는 걸 필수 요소로 여기게 만든다. 이해되니? 자, 6번 A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겁니다. 자, 시간 될 테니까 풀어보시죠. A 부분은 뭐예요? 반론이죠. 반론. 그리고 이유 내지는 근거. 그거에 대한 뭐? 여기 반박. 육 번의 답은요? 4번. 자, 7번. 기억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예. 답은 아직 얘기하지 말고. 풀었어? 네. 네, 7번의 답은요? 3번. 네, 3번이에요.
자, 지역과 지역의 연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보면 되겠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보다는 여기 공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결합, 친밀과 소속감, 개인적인 유대, 사회적 유대까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8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 너다 풀어. 이거는 제가 말할게요. 네, 강한 어조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오히려 강한 어조 단정적 표현은 논리적인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9번 계열에 적절하지 않은 거 9번의 답은? 예,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지금 몇 시야? 9시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우리 그 프린트 갖고 와 다음 시간에. 지금 대화의 원리 나가야 되고 토요일 날 제대로 와 주시고요. 토요일 날부터는 문제풀 숙제를 좀 줘볼게. 문제 풀어와야 돼.